저희가 이제 이런데 지금 다 만들면서 하니까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같은 설정이 미리 다 만들어져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3D 뷰 있죠. 3D 뷰 요거 이렇게 생겨 있는 뷰잖아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복제. 그래서 요번에 요거는 매스 스터디 뭐 2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저는 연습이라고 썼으니까 똑같이 연습이라고 쓸게요. 2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아까와 동일한 설정을 적용해줘 라고 하면 동일하게 바뀌어요. 100% 동일하진 않습니다. 요소별로 적용한 특성들, 그러니까 이 뷰 전체에 적용되는 스타일들은 동일하게 바뀌는데, 요소별로 개별적으로 바꾼 애들은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쪽에 매스 만들 때 했던 설정들이 있을 건데, 그 설정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뷰에 되어 있는 설정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프로젝트 템플릿에 포함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프로젝트 할 때는 이 설정을 적용하고 쓰면 약간만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템플릿 누르고, 요거는 뭐 예를 들면은 매스로 뭐 용도별 매스 용도별 뭐 조닝 표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름을 보고 어떤 설정인지 좀 알아볼 수 있게 넣어주면 화면이 하나 떠요. 화면이 하나 뜨는데, 설정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지금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설정을 바꾼 다음에 다시 저장하셔도 되고. 확인. 그럼 템플릿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템플릿을 두 번째 설정한 곳에 와서 우클릭, 그리고 템플릿 작성이 아니고 템플릿 특성 적용을 누르시고 매스 용도별 조닝 표현을 적용을 시켜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영역만 살짝 조절해주면 되겠죠. 영역 표현만 살짝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옮겨야 될 물체 정도는 형상에다 형상 요소별로 별도로 적용한 애들은 한번 움직여줘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좀 적용해주면 되고, 태그도 사실 만들 필요는 없죠. 만들어져 있으니까 태그 찍어서 뷰 잠그라고 하니까 45도 뷰로 되어 있는 뷰로 만들어졌을 거고, 이 상태의 뷰를 그냥 잠그시면 되죠. 뷰를 잠궈 주시고 태그 눌러서 배치해 주시고, 태그 눌러서 배치해 주시고, 얘네들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눌러서 변이 정도 해주시고. 이건 어디가 뭐 이렇게 위쪽으로 하면 안 보일 것 같고, 옆으로만 떼내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떼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요 테두리 영역을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설정 잘 하시면 되고, 템플릿 만드시는 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패밀리들은 다음번에 잘 쓸 수 있게 이름 지정, 폴더 관리 이런 거 잘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만든 애들도 잘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꼭 잘 쓰십시오. 이거는 뭐 점선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뭐 해놓은 다음에 점선 모양 보면서, 그래서 점선의 위치가 이렇게 좀 보여지게 옮겨주시면, 살살 옮겨서 좀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죠. 해보시면서 익히는 거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적절히 조절을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글 쓰는 곳을 잘 보시면은 문서가 약간 허전해 보이는 곳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글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 여기 있는 3D 문서가 지금 물체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부분이 허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나 여기가. 그럼 글을 쓰더라도 여기다 써주거나 여기다 써주면 아무래도 형상은 이런 식으로 채워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왕이면은 얘가 모서리로 대각선으로 생겨있는 모양이니까 좀 네모나게 보이게 만드는 게 안정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글자를 쓰더라도 그런 위치에 써준 겁니다. 이전에 썼던 뷰도 여기다 왜 썼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물체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로 인식이 되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준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얘로 인해서 물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것도 좀 약간의 팁이지만 알고 있으면 문서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저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왠지 좀 잘 만들진 않았는데 그럴싸하네 이렇게 보여지는 뭐 그런 애들이죠.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것도 만든다 그러면 뭐 저라면은 그냥 이 뷰를 복제한 다음에 변경할 것 같긴 한데 템플릿 적용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3D 뷰를 복제해서 메스라고 집어넣고 이 뷰에다가 템플릿 특성을 적용시켰죠. 그리고 뷰 영역, 자르기 영역 이용한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변이를 시켜서 일단 대충 옮겨 놓고 추가해주고 완료하고 선까지 넣어본 다음에 하시면 좀 더 나아요. 이게 어쨌든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넣어주는 게 좋으니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한번 옮겨보는 거죠. 위쪽이 나은지, 이렇게 놓는 게 나은지, 이렇게 놓는 게 나은지, 위로 좀 올려주는 게 나은지, 이런 설정들을 해보신 다음에 좀 올려서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올려서 하시면 되죠. 선생님, 바탕이 정체되어 있는데 잘라도 여기요? 네. 요거를 일단 키시고 네. 요거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애. 해서 어쨌든 모양을 적당히 조절하시고 글자 쓸 위치 같은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모양을 잡으시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냥 아무데나 막 놓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글도 써야 되니까 글을 놔야 되는 위치나 모양까지 좀 확인하셔서 조절하신 다음에 태그 잠금하시고 뷰 잠금하시고 태그로 정보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이 뷰를 다 만들었다면 결국은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시트로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시트에 여기서 만든 애들을 집어 넣을 거잖아요. 지금은 100분의 1은 좀 크니까 예를 들면은 사용자 추적으로
뭐 80분의 1 정도로 만들어 쓸 거다 그러면, 아니 80이 아니고 뭐 120분의 1 정도로 만들어 쓸 거다 그러면 적당히 줄어들 건데, 하나만 났을 때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를 갖다 놓고 얘네들도 전부 뭐 같은 축척으로 바꿔줘야겠죠. 사용자 축척으로 바꿔서 120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거의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요거의 크기는 일단은 놓고 나서 보면은 제일 큰 애가 얘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1번에 가서 이 테두리 상자를 눌러서 위쪽에 보면 크기 자르기가 있어요. 얘를 쓰면 되는데, 저희가 배치해야 되는 문서의 특징을 보면 제목선 없음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쓸 거고,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쓸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글자가 시작되는 위치가 동일하면 돼요. 근데 옆으로의 크기가 다르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게 좀 더 옆으로 길고 어느 게 옆으로 좀 짧다고 해도 통일감은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문서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반대로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해보면, 얘를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는 이쪽이 중요하겠죠. 이쪽의 폭을 맞춰주고, 높이는 여기 있는 물체의 높이와 여기 있는 물체의 높이가 다소 달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성은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기 크기를 맞추더라도 상황을 보고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큰 문서 기준으로 높이 정도는 유지하면 좋으니까 적당히 위아래 정도의 높이를 적당히 조절해주고, 왼쪽 오른쪽은 좁을 것 같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크기 자르기에 들어가서 높이가 115예요. 그러면은 매스 2번에 가서 얘도 다른 건 모르겠고 옆으로의 폭은 눈으로 맞추고 높이는 115로 맞춰주면, 여기도 와서 크기 자르기 높이를 115로 맞춰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좀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놔주고, 여기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조금만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 화살표로 옮겼어요. 테두리를 잡고 키보드 화살표로 좀 옮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쓴다면 시트에 넣더라도 얘네들의 높이를 같은 곳에 같은 높이로 맞춰 쓸 수 있겠죠. 보통 스냅이 나오는데, 스냅이 요 태그가 있을 때 나와요. 태그. 제목선이 있을 때 스냅이 나오거든요. 요 제목선이 생기는 위치가 스냅으로 잡혀요.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데, 요거로 맞추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뭐 그럴 때는 그냥 뭐 방법을 모르더라도 그냥 참조평면 같은 걸 그릴 수 있으면 선을 그려놓고 이동을 시켜서 맞추셔도 되고요. 원래 저런 거의 위치를 맞출 수 있는 도구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이 뷰에 보면은 가이드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뷰 메뉴에 있어요. 뷰 메뉴. 이 가이드 그리드를 이름을 만들어요. 여기 뭐 A라고 해볼게요. A1이라고 해놓고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이 네모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 위쪽만 맞추면 된다 그러면 위쪽 면만 시작할 수 있는 선 위치를, 요 선이 있는 위치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 물체를 누르고 이동 명령어로 요 끝에 선이 여기 그리드에 맞닿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게 왜 잘 안 맞지? 여기 그리드가 아니네요. 여기에다 맞춰서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게 그리드 선, 여기에 맞게. 자, 이렇게 옮겨 놓고 얘는 필요하다면 보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숨기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키면 또 나옵니다. 가이드 그리드 해가지고 다시 키면 또 나와요. 지워버렸구나 아까. 여튼 뭐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이 상태에서 맞추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 화살표 같은 거로 옮겨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아까 말했던 글이나 그림 이렇게 넣으시면 완성되겠네요. 완성 한번 해보세요. 글 쓸 게 있으면 쓰시고, 그림 하나 넣어야겠다 그러면 그림 하나 더 넣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설명 같은 거 쓰고 싶으면 설명 좀 넣으시고,